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왔습니다. 저번에 온라인, 오프라인, 개인 간 직거래 뭐 이런 거 주의사항 얘기했으면 오늘은 이 세 가지들 다 약간 좀 팁들을 좀 공유해 주자고. 진짜 빈티지 하시는 사람이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. 싫어할 것 같아. 나 같아도 원래 이렇게 노하우를 방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뭐 구독자를 그렇지. 위해서, 아낌없이 내가 드릴이다. 자, 첫 번째 빈티지 샵에서 살 때 음.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다 그랬잖아요. 빈티지 어느 정도 수준에는. 그치. 그게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좀 알려주고 그때 시절에 약간 패턴이나 시그니처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. 간단히 얘기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명품이 될 수 없어.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어. 요즘의 명품은 있지. 내가 생각하는 명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어. 그래서 8, 90년도, 2000년 초반까지 이 정도의 옷들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. 가장 가치가 있는 옷들이다. 빈티지 안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. 그렇지. 형은 택이나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엄청 보잖아요. 원래는 케어라벨에 그 제조국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어. 무조건 제조국이 들어가 있어. 그거 제조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. 제조국에 없는 옷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, 메이드 인 이태리, 메이드 인 뭐 잉글랜드, 프랑스, 메이드 인 프랑스 요 정도로 찾는 게 가장 좋다. 그 특징들은 뭐예요? 그 시대 때 명품들의 특징. 그 시대의 명품의 특징은 정말 옷을 잘 만들었어.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. 그렇게 원가를 아끼지 않았어. 원단, 부자재, 패턴, 메이킹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옷이라는 게 지금 봐도 느껴져.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옷의 형태 변화라든지 어떤 데미지가 별로 없는 거야. 물론 패턴은 계속 변하니까 지금하고는 좀 안 맞지. 어깨도 좀 클 수 있고 소매도 좀 짧을 수 있고 뭐 허리 라인도 별로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유행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패턴의 옷들을 찾으면 분명히 비슷한 옷들은 있다. 지금은 90년대 패턴이잖아. 원래 20년 주기로 도니까. 그럼 90년대 나온 옷들을 입어보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. 그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옷들은 90년대 옷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. 지금 눈에 이쁜 옷들이 90년대 옷들을 리메이크해서 만든 옷들이니까. 빈티지를 보다가 이거 이쁘네라고 생각드는 옷들은 90년대 옷들의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지금 도쿄 유즈드 나가고 나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관리하는 팁들. 드라이를 맡기고 나서 후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거. 냄새는 이제 형이 알려줬으니까.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요? 일단은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철사 옷걸이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. 자켓이나 뭐 이런 늘어나는 뭐 셔츠도 마찬가지고 코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게 가장 가볍고 편하고 많이 걸 수 있으니까. 맞아. 옷걸이가 공간을 많이 맞아. 그래서 옷이 망가지는 거야. 왜냐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. 계속 그 얇은 옷걸이가 걸려져 있으면 어쨌든 모든 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옷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. 그러면 늘어나. 옷이라는 게 아무리 스팀해도 안 펴질 수 있어. 완전 늘어나 버리면. 그러면 어떤 옷걸이를 써야 돼? 신사복 수트 옷걸이 이렇게 좀 큰 거 있잖아.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좀 넓은 거. 그런 걸로 걸어놔야지. 그러면 철사는 어떤 옷을 걸어? 걸지 마? 철사는 그냥 버려?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버리는 게 낫고 그냥 면 셔츠나 아니면 소매 없는 옷, 뭐 원피스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렇게 소매 없는 거. 아니면 바지를 그냥 철사 옷걸이에 접어갖고 그냥 걸어도 되잖아. 옷걸이에 너무 빡빡하게 안 걸어놓는 게 좋아. 습하거든. 그 곰팡이도 옷에 금방 쓸 수 있고. 나는 이미 다 그렇게 해놨는데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고 비닐 커버도 습해지기 때문에 곰팡이 쓸 수 있어서 옷에는 좋지 않다. 부직포 같은 경우는 괜찮지. 부직포는? 근데 비닐 보통 세탁소에서 그치, 준 비닐 이거는 오래 씌워놓으면 좋지 않다. 그래 내가 바지는 또 이거 못한 게 있는데 바지는 대부분 오래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쪽이 광이 나. 그치. 교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. 그렇지. 그래서 엉덩이 쪽을 무조건 봐야 돼. 그러면 이 옷을 많이 입었나 안 입었나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결국 온다는 사그니까 뭐 많이 입고 하면 사그니까. 허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 막 이렇게 막 되잖아. 이거 별 의미 없어. 별 의미 없고 잘 안 맞고. 결국은 입어봐야 된다.
자기가 자기 사이즈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. 머릿속에 있어야 돼. 음. 나는 허리가 몇 센치 혹은 몇 인치. 온라인으로 살 때나 이럴 때 실 사이즈가 다 있단 말이야. 그걸 실 사이즈를 무조건 체크를 하고 그래야 실패가 없지.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옷의 실 사이즈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그거를 뭐 메모장에 어디에 써놓으면 좋아. 내가 제일 잘 맞는 자켓의 사이즈는 예를 들면 뭐 어깨가 48, 가슴이 뭐 52, 소매는 뭐 63, 뭐 총장은 뭐 한 65 이렇게 스펙을 적어놓으란 말이야. 그럼 온라인 쇼핑할 때 보다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. 그럼 이 옷에 이제 상세 사이즈가 나와 있단 말이야 대부분. 만약 어깨가 46이야. 그럼 나보다 어깨 작네? 이거 나한테 작겠다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지. 아 그렇게까지? 그렇게 해야지 실패가 없는 거야.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그걸 자기 몸 사이즈는 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잘 그렇지. 맞는 옷 기준으로 그렇지. 맞춰놓고 완성 하는 거야. 사이즈를 그게 재놓고. 자켓, 티셔츠, 아니 뭐 티셔츠는 아니고 그냥 자켓, 바지, 바지 정도. 허벅지. 나는 허벅지가 항상 고민 있고 바지는. 근데 허벅지까지 재서 올리는 사이트는 없어. 아, 그래요? 그냥 허리랑 힙 정도. 허리랑 힙 정도. 왜냐 힙에서 허벅지가 패턴이 내려오기 때문에 힙이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허벅지는 여기서 막 더 크게 될 수가 없을 거야. 그 비율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허벅지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어. 힙 사이즈에 비례해서.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허벅지가 더 크니까 맞아. 옷빨이 안 받잖아. 잘 맞는 게 없고. 그러니까 좀 큰 사이즈 사고 허리 줄이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. 그리고 궁금했던 건 명품을 샀어요. 만약에 내가 빈티에서 수선을 할 때 이게 수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? 그게 내가 디자이너로서 의견은 모든 옷은 수선하면 일단 망가진다. 최대한 수선은 안 하는 게 좋다. 일단은 수선을 안 하는 게 그 옷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옷을 덜 상하게 하는 길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옷을 내가 정말 뭐 평생 입을 것 같다. 나는 계속 입겠다. 이 옷이 너무 좋다. 그럼 수선해서 그냥 평생 입는 게 좋지. 근데 만약에 내가 입다가 뭐 팔 수도 있고 좀 유행이 조금 타는 디자인이다 그러면 뭐 수선 안 하고 조금 입다가 중고로 파는 게 훨씬 이익이지. 일단 수선을 하는 순간 옷값이 그냥 거의 그냥 뭐 한 30% 떨어지는 거야. 자동차 튜닝 같이. 뭐 그런 거지. 그냥 하여튼 오리지널 그대로 그냥 팔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박스도 있는 게 중요하고 뭐 택도 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듯이. 순정. 그렇지. 순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. 옷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건 그런 거예요. 아니 옷을 낼 때 왜 자꾸 185 기준을 자꾸 내냐고. 그 비율 이쁜 비율이 그러니까. 있어. 근데 대부분은 185가 안 되잖아.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쁜 옷들, 와 이건 진짜 이쁜 옷들은 다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니까. 왜냐하면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과 이쁜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. 거기에서 타협을 하면은 이제 조금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거 타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점을 최고로 잡는 게 좋기야 좋지. 평균으로 기준을 잡는 것보다. 내가 형이랑 일을 같이 해본 결과 형의 가장 큰 프로페셔널다움은 딱 그거거든. 형은 어떤 디자인 선택하든 최고를 그럼 내서 시작을 한다. 스타트를. 디자이너의 할 일은 뭐든지 최고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디자이너 할 일이야.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 안 돼. 상품적으로 이걸 판매할 때 조금씩 타협은 할 수 있지. 근데 만드는 과정, 내가 디자인하는 과정, 아이디어 내는 과정에서는 타협을 하면은 절대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지. 양산하는 과정에서는 좀 타협할 수 있지만 그렇지. 샘플링 자체부터 타협을 할 수는 없다. 그렇지. 절대 타협하면 안 되지.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쪽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. 디자이너는 그런 것까지 타협할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. 왜? 디자이너니까 최고를 디자인해야 되잖아. 알았어 여기까지. 길어져. 형은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게 길어져요. 미안해. 자, 오늘은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한번 뵙겠습니다.